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게스트 모셨기 때문에 빨랑빨랑 댓글 읽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켕 약사님, 이렇게 재미난 북 팟캐스트가 있다니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장강명 작가님의 책 이게 뭐라고 이후로 마음에 쏙 드는 북 팟캐스트를 못 찾고 있다가 마침내 책걸상에 정착했습니다. 저는 2주 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엄마인데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조리원에 한번 들어가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서 거의 2주간 감금 생활을 해야 될 운명에 처했답니다. 그래서 감금된 2주 동안 열심히 책을 읽을 생각으로 책걸상 정주행하며 심플 플랜, 섬에 있는 서점 등의 책을 장바구니에 마구마구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조리원에서 읽으면 좋을 만한 책을 몇 권 추천해 주신다면 너무나 큰 출산 선물이 될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YG, JYP 두 분께 간곡히 청해봅니다. 나 이거 읽으면서 자꾸 웃음이 나오는 게 조리원에서 심플 플랜 읽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럼 태교 안 해도 되는 태교 건가?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섬에 있는 서점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르메트르 소설들 역시 태교랑 관계없는 형사 나오는 소설 말고 예를 들어서 네, 뭐 오르부아르 같은 거. 네. 네. 오르부아르 또 네, 태교에는 딱히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만 네, 산후조리원에서야 뭐. 네, 그리고 이 책걸상 들으시면서 그 힘줘가지고 추천했던 그 시간 보내기에 좋은 책들이 있으니까요. 쭉 들어보시면서 쌓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 미국에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무녀님, 그 예술가의 손깃에서 과학자의 손길로 잘 읽었어요. 저는 정말 미술에 소질이 없는데 그 보상 심리인지 몰라도 미술사나 미술에 대한 책을 좋아하고 JYP처럼 여행할 때 미술관은 꼭 챙겨보는 편이라 이 책이 끌렸습니다. 읽고 나니 예술작품 하나하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연구와 고민이 담겨 있다는데 너무 감동이고 이렇게 좋은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참 철학적인 에틱에 대한 질문도 이상과 현실의 타협이란 점도 또 계속 변화되는 예술의 의미와 목적과 매체를 과학과 예술과 비즈니스까지 생각해서 보존이란 관점에서 잘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네. 네. 저희도 재밌게 잘 읽었던 책이죠. 진공상태님, 요즘 카페 운영하시느라고 상당히 바쁘실 것 같은데 여행 준비의 기술 방송이 제일 좋았다는 10대 중반의 아이디 아마 최소 연령 독지가 님께서 책걸상 카페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우와, 뭔 일이래요 이게. 좋아라 크크 이런 댓글 주셨습니다. 네. 그 10대 중반의 애청자가 있으신가 봐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하나만 더 읽어주실까요? 네, 햇살 고요님 또 여행 준비의 기술 읽고 댓글 남기셨는데요. 여행 준비의 기술 한 자리에서 다 읽었다는 분들 많으셨는데 저에겐 좀 다르더군요. 제가 평소 책 빨리 읽는 게 꿈인데 정말 재밌는 책은 끝나는 게 아까워서 천천히 아껴 읽게 되거든요. 여행 준비의 기술이 딱 그랬습니다. 한 장 한 장 JYP 음성 지원하면서 음미하면서 읽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미친 듯 크크거리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책 홍보하려고 일부러 사람 많은데 들고 가서 읽었습니다. 옆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요. 뭔가 하고. 그래서 또 책 제목 보라고 문자 확인하는 척 옆에 살짝 내렸다가 다시 들고 읽었습니다. 와, 햇살고요님 진짜 찐팬인가 봐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오랜만에 소설가, 뭐 다른 일도 하십니다만 소설가 한 분, 찐 소설가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임성순 작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임성순입니다. 네. 이거 보이는 라디오 아닌데 인사를 꼬박 하시네요. 네. 예, 제가 이런 팟캐스트에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네. 평생 처음은 아니시죠? 예, 한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불러주는 일이 있어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임성순 작가님께서 그 컨설턴트라고 하는 장편 소설로 데뷔하셨죠? 예. 데뷔하신 지 꽤 시간이 흘렀지 않았어요? 10년 됐는데 네. 팟캐스트 나간 거는 한 4번 정도? 네. 2번까지 포함해서 한 4번 정도. 그리고 제가 얼핏
이제 접하기로는 그 10년 동안 작가로서 활동하시면서 막 독자들과 그렇게 인터랙션하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 아니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아 제가 안 한 게 아니라 네. 인기가 없어서 안 불러준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예. 세상은 아주 냉정하거든요. 아니 본인 스타일도 약간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거 안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츤데레 작가라고 어디 책 표지에도 적혀 있던데. 그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막 에너지가 넘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예. 아마 이렇게 제가 이름 대면 아실 만한 분이 저한테 전화기를 어떻게 전하셨냐면 반사회적인 분이시긴 한데 만나보면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고. 반사회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사교성이 없다. 아 그런 뭐 이런 뜻으로? 뜻 아닐까요? 네. 그래서 조금 걱정했어요. 네. JYP랑 제가 임성순 작가님 책을 한 권 읽고 이건 그냥 작가님을 모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섭외를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팟캐스트 같은데 나가기 싫다. 까이면 하고, 우리 또 마상 입거든요. 네. 그러면 어떨까 하고 이제 굉장히 정중하게 제가 메일을 보냈는데 너무나 쿨하게 딱 두 줄로 가야죠.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작가님은 전혀 몰랐겠지만 예. 책걸상에서 임성순 작가님을 모시거나 작가님의 책을 다룰까 말까 이 얘기는 지난 몇 년간 매우 여러 번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불러주시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 우리가 안 부른 이유는 설명을 네. 드릴게요. 일단 그 가장 먼저 검토했었던 자기 책이 개발의 자기개발의 정석. 예. 박평께서 예. 우리 가끔 자주 출연하는 박혜진 평론가가 요즘 새로 나온 책 중에 자기 개발의 정석 재밌다고 죽인다고 예. 보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편집하셨으니까. 아니 어쨌든 간에 그래서 네. 봤죠? 근데 본인이 편집한 책을 다 추천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네. 편집했다고 다 좋다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둘 다 봤단 말이죠. 너무 재밌는 거죠. 근데 둘이서 야 이걸로 방송 되겠냐? 안 될 거다. 네. 아니 저는 방송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의외로 JYP가 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수위가 세서 방송에 적합치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재는 게 많다기보다 그 책으로 방송을 하면 제가 뭔가 설화를 일으킬 것 같은 이런 불안감에. 그래도 의외로 그러니까 제가 썼을 때는 철저하게 남자 관점에서 썼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의외로 그 비슷한 연배 여성 독자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소설을 읽고 자기 남편을 이해하게 됐다고 고맙다고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남자들이 알고 보면 되게 찌질하고 불쌍한 존재라는 거를 알려주는 책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 간단한 이벤트 하죠. 뭐 그 자기개발의 정석을 책걸상 애청자들이 많이 읽으시고 이 책으로 방송 꼭 해달라. 그리고 임성순 작가님 다시 불러달라. 그럼 또 해? 라고 하면은 자기개발의 정석으로 방송하겠습니다. 몇 명 이상이 요청하면 할까요? 아니 작가님한테 물어봐야지. 저분도 지금 바쁘실 텐데. 저는 뭐 불러주시면 언제나 나올 그래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개발의 정석은 또 어쨌든 힘줘서 쓰신 책이었는데 자기개발의 정석은 사실 작품성이나 뭔가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잘 안 팔린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쓴 책 중에서는 많이 팔린 편이에요. 그래요? 예. 전 더 팔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중에 한 권이었잖아요. 근데 그 책이 82년생 김지영이나 혹은 뭐 장강영 작가의 책 등이 좀 뜨고 난 다음에 그 시리즈를 또 모으시는 분들이 분들이 있더라고요. 책도 예쁘고. 예. 그 자기개발의 정석의 자세한 이야기는 그러면 언젠가 다시 할지도 모르니까 그만할까요? 그러면 네. 어쨌든 방송에서 다루기에는 약간 조금 거시기한 내용. 너무 얘기를 안 하면 좀 그렇잖아. 아니 그러니까 읽어보시라고 애청자분들이 자기개발의 정석 한번 읽어보시고 뭐 구매하시든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리시든 읽어보신 다음에 하긴 뭐 기본 설정 같은 거는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니까. 네. 그리고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그 책 처음 나왔을 때 그 이제
인터뷰하고 독자의 만남 행사를 딱 한 번 했었거든요. 네. 네. 성인용품 상점에서 했었습니다. 아, 성인용품 상점에서. 예, 왜냐하면 절묘하다. 그 책에 나오는 중요한 아이템 실물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셔서 그 거기에서 이제 디스플레이돼 있는 걸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직접. 그 장소를 고른 거는 누구예요? 작가예요? 출판사예요? 아니면 성인용품점 사장님입니까? 박혜진 평론가님께 편집자님께서 그 때마침 이렇게 그 우연찮게 그 출판사 근처에 있는 그 상점에서 그곳 사장님이 읽어보시고 연락을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성인용품 가게 사장님이 사실 그 발동을 건 거잖아요. 예, 그 그렇죠. 장소에서 이거 하자. 예. 근데 절묘하다. 절묘하다. 아니 그리고 그 성인용품 사장님도 독서의 품이 넓네요. 진짜. 가만 있어. 그 사장님 연락처 좀 줘봐요. 우리 연락해가지고 앞으로 뭔가 이렇게 약간 그 19금이나 좀 성인 소설 같은 거는 거기 사장님 모시고 방송을 좀 저는 하거나. 연락처가 없습니다. 예. 근데 박평은 알겠지. 네. 가게가 아직 남아 있으면 뭐. 네, 지금 너무 궁금하시죠? 찾아보세요. 예, 찾아보세요. 장바구니에 자기계발의 정석 찾아보시고 읽어보신 다음에 이 책 꼭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덤으로 임성순 작가님도 다시 나오시면 좋겠다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성사시키겠습니다. 자기계발의 정석을 만약에 방송하면 작가님 안 오시면 관련 전문가로는 비뇨의학과 의사나 뭐 이런 사람 불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는 것보다 오히려 해당 전문가가 오시면 둘 다 불러도 되고요. 뭐. 네. 그 있잖아요. 우리 나노의사다 입담 좋은 비뇨기과 의사 나노의사다 출연하는 크루들 중에 비뇨의학과 몇 명 있으니까 네, 오라 그러면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자기계발의 정석 얘기는 그 정도 하고, 그럼 그때 이제 작가님 모실까 말까 뭐 얘기를 하고 끝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회랑을 배회하는 양떼와 그 포식자들이라고 제목 외우기 힘든 이 단편집이 또 한 2년 전에 나왔을 때, 2019년 4월에 나왔을 때 이 책도 나오자마자 바로 우리가 다 읽고서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으니까 임 작가님 한번 불러볼까? 막 또 이야기를 하다가 그 왜 무산됐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계속 그게 아마 제가 책을 내고 바로 이렇게 오토바이 여행을 갔었거든요. 어디로요? 일단 오토바이 타고 그 일본 홋카이도까지 갔다가 다시 러시아로 건너가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로 해서 그 다음에 모스크바로 가서 스페인까지 갔었거든요. 스페인까지? 오토바이로요? 예. 야, 이 양반 스케일 크신 양반이네. 아니 그러면 자기 오토바이로? 예. 그러면 부사에서 배 타고 갑니까? 후쿠오카는? 그렇겠죠, 당연히. 후쿠오카 갔다가 그 이제 홋카이도까지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국내 들어왔다가 이제 속초에서 블라디보스토크.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타고 이제 다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스페인까지는 계속 라이딩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모스크바까지는 대륙 횡단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갔고요. 그 열차에 오토바이를 싣고 갑니까? 예, 싣고. 그 다음에 모스크바부터 스페인까지? 예. 오토바이로 내려갔다고요? 예, 한 12,000km 정도. 그건 책으로 안 쓰세요? 그거를 책으로 쓰라고 형이 엄청 구박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일이 바빠가지고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 책으로 써야죠. 예. 야, 그걸 책으로 쓰면은 무슨 내용을 쓸까? 이걸 단순하게 여행기를 쓰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라이팅이라는 게 얼마나 근사한 건지를 하여튼 뭔가 그런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라이딩이 근사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의 막 달리는 내내 죽은 벌레들과 함께하고, 왜냐하면 그 자동차 앞범퍼에 벌레들 많이 죽잖아요. 달리다 보면 그걸 이제 몸으로 하거든요. 라이딩을 하면. 그래서 이제 뭐 모스크바 같은 데서 이렇게 유럽으로 내려갈 때 계속 숲이 계속되는데 거기서 한 죽인 하루살이가 한 1000대는 될 거예요. 좋기. 왜냐하면 만대일 것 같은데 헬멧 앞 유리가 새카맣게 변했거든요. 정말로.
벌레가 하도 달라붙어서 죽어가지고 그래, 그렇겠다. 그래서 그렇게 유쾌하거나 즐거운 경험은 아니에요. 심지어 달리다가 말벌에 쏘여본 적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정 자체가 워낙에 스케일이 진짜- 커가지고 아니, 중간 중간에 재밌는 에피소드들은 유쾌하지 되게 않은데 많았을 것 왜 같은데. 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냥 그 반사회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뭔가를 좀 해봐야지라고 그 한 번씩 저지르는 게 가끔 이렇게 너무 큰 걸 저질러 버리는 거죠. 그 뭔가 그런 거를 해보고 싶다라는 오랜 로망이 있는 거죠. 그런 하나씩 실현하는 아니요, 거고. 로망이 있었던 건 아니고 굉장히 이제 설마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오토바이로 모스크바에서 스페인까지 가볼까? 가지 뭐 이러고 일주일 있다 출발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러진 않지만 그 거의 계획을 세워서 갑자기 가게 된 게 한 3, 4개월 만에 후다닥 저질러서 간 거거든요. 그냥 그 되게 힘든 날 집에서 이제 그 유튜브를 그냥 자동 재생하게 켜놨거든요. 네. TV에. 그러다가 자다 일어나서 딱 TV를 보는데 그 아마 무슨 이탈리아 오토바이 메이커 광고였나 봐요. 유튜브 광고 처음 보는 광고가 나오는데 그 광고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어떤 남자가 그 알프스를 오토바이를 타고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멋있었겠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해보려고 직접 간 겁니다. 근데 실제로 넘어 보셨어요? 알프스를? 그거를 해보려면 예, 그냥 알프스 근처에 가가지고 거기서 오토바이 빌려갖고 넘으면 되잖아요. 제가 그 후회를 내내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바보였을까? 그냥 독일 같은데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예, 이탈리아까지 렌트해서 렌트해서 넘어가면 넘어가면 그럼, 되잖아요. 그럼. 예. 그리고 좋은 호텔 빌려서 이 돈이면 좋은 호텔 빌려가지고 네. 편하게 쉬면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왜 이 바보 짓을 했을까 내내 후회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책 쓸 거리들은 그 여행 도중에 넘쳐났을 것 같아요. 오토바이는 있었습니까? 원래 본인께? 제 건 없었어요. 가려고 샀어요 이번. 가려고 산 거예요? 예. 점점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가서 빌릴 생각을 먼저 하지 않고 오토바이는 없는데 오토바이를 사서 배에 싣고 간다. 대단한 그러니까 분입니다. 그 회랑을 배회하는 양떼와 그 포식자들 인쇄 받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르신 거군요. 사실 그 인쇄로 그걸 지를 돈은 안 나옵니다. 네네네. 다른 직업에서 일을 해서 번 돈으로 그렇게 가게 된 자, 거죠. 지금 여기까지 들은 애청자분들 아마 임성순 작가님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번에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야, 이 사람 참 매력적이네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간단히 그러게요. 소개를 드리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에 장편 소설 컨설턴트로 세계문학상을 받으며 등단을 했고요. 등단을 문학상 받으면서 했어. 네, 그리고 나서 일단 제목만 한번 들어보세요. 장편 소설 문근영은 위험해. 오히려 다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극해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자기계발의 정석 그리고 박평이 또 언급했었던 소설이에요. 우로보로스. 우로보로스는 방송에서도 한두 번 얘기했죠. 네, 우리가. 박평이 네. 굉장히 독특한 SF SF다. 소설이라고 네. 네,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에세이 잉여롭게 쓸데없게 그리고 방금 언급한 단편 소설 회랑을 배회하는 양떼와 그 포식자들 등을 펴내셨고요. 또 회랑을 배회하는 양떼와 그 포식자들로는 2018년에 제9회 젊은 작가상도 수상을 하셨습니다. 네. 우로보로스도 SF 어워드라고 지금은 좀 SF 관련된 상이 생겼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문학상 주는 몇 안 되는 상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깨알 자랑하시는 거죠 지금. 그 우로보로스도 박평이 재밌다고 여러 번 저희한테 추천을 해서 그 예. 읽어볼 책 목록에 올라 있긴 한데 YG 이거 봤습니까? 저는 아직 못 우로보로스 봤죠. 아직 못 봤어요. 재밌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네. 네. 그렇게 이제 이 저희가 지금 보고 YG가 읽은 게 그 회랑을 배회하는 이게 제목 이거 뭐 어떻게 줄여서 해야 되지? 회랑 포식자 하여튼 양떼들 이거 보통 회랑양떼라고 회랑 많이들 양떼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회랑 양떼 책날개에 있는 이 저자 소개를 살짝 읽은 건데 여기만 봐서는 지금 이분이 구체적으로 뭐 하는 분인지 잘 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소설만 쓰는 게 아니라 영화 관련 일도 많이 하신다고. 뭐 주로 돈은 버는 쪽은 이제 뭐
영화 관련 일을 사실은 작가로 등단하기 전에 20대 때부터 연출부 생활도 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버는 돈으로 생활을 주로 하고 있죠. 네. 작가가 부업입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 글 쓰는 시간 중에 뭐 문학 쪽에 쏟는 시간이 더 많아요. 시간으로 따지면은 시간으로 따지면 문학 쪽에 훨씬 많은 시간을 쓰지만 돈은 주로 영화 예, 쪽에서. 그렇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영화 쪽에서는 그러면은 각본을 쓰거나 혹은 각색을 하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 거죠.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 영화 쪽의 대표작 좀 읊어보시죠. 이거 내가 했다. 그거는 사실 그렇게 이렇게 이름을 걸고 자랑스럽게 말할 만한 작품이 많이 있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말하기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영화 사이트에 검색하시면 이제 관련 DB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불친절한데. 지금 그러면 영화 관련해서 작업하고 있는 작품은 어떤 게 있으세요? 그건 뭐 얘기하셔도 되죠. 그 확정된 건 아닌데 네. 지금 이제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를 대상으로 국내 어떤 작가님의 소설을 드라마화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대본을 쓰는 일을 지금 최근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생기는 수입으로 주로 생활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그 수입이 거의 그 제 생활을 보장해주고 있는 거고 사실 시간 대부분은 문학에 쏟고 있지만 전혀 생활이 안 되고 있죠. 예. 아니 그래서 그 아까 또 그러니까 반사회적이지만 만나보면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는 평을 주셨던 분이 또 덧붙인 말이 능력에 비해서 너무 덜 알려진 작가라서 안타깝다라는 말도 하셨어요. 그 명성, 인지도 혹은 뭐 경제적인 보상 이런 모든 측면에서 저평가된 작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제가 저 혼자 사는 거는 그러면 책 소설의 인쇄만 놓고 봤을 때는 저평가된 거 이렇게 합의 봅시다 그러면. 근데 최근에 소설 쓰는 분 중에 이렇게 생활이 여유로우신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제가 감히 뭐 저평가됐다 말았다 이렇게 말할 입장이 나 정도면 그래도 소설 써서 버는 돈은 아주 적지는 않다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뭐 예를 들자면 그 임 작가님과 비교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그 인지도도 좀 더 높고 책도 더 많이 팔린 작가 중에서 우리 몇 차례 출연한 장강명 작가 있잖아요. 근데 장강명 작가도 그냥 뭐 공석에서 사석에서 토로하기로는 책을 써가지고 그 인쇄로만은 생활하기가 어렵다. 생활이 안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든 다른 부업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니까요. 그 아까 방송 녹음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을 때는 그 영화 얘기 각색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이크 녹음기 키니까 왜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들었으니까 말하려고 말씀하세요. 담보라는 그 성동일 씨, 하지원 씨 나온 그 또 한 분 이름은 뭐죠? 그 김희원 씨가 그분들 나온 영화 각색 작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 각색에서 이렇게 막 엄청난 큰 역할을 했던 게 아니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이 참여하신 것 중에 일부니까 제 작업이라고 이렇게 내세워서 말씀드리기가 각색을 한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게 아마 각본이 3분 참여하셨고 각색이 3분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화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협동 작업을 많이 하나요? 드라마나 영화가 버전별로 이렇게 다음 작가들한테 계속 넘어가거든요. 투자 받을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3명이 이렇게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작업하는 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계속 만진다는 뜻이군요. 보통 각색 이렇게 이름이 2명, 3명 나오면 다 그런 식으로 작업합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나는 반반하는 줄 알았네. 그러니까 한 번 아니면 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이렇게 만지거나. 그러니까 한 번 각색을 했는데 뭔가 성에 안 차면 또 다른 분한테 가가지고 또 다른 분이 만지고 또 성에 안 차면 또 다른 분이 만지고 뭐 이런 더 식이군요. 나빠질 수도 있잖아. 그게 이제
투자사하고 얘기를 해서 어느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다 뭐 해서 계약된 횟수 내에서 이렇게 계속 수정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투자받기 위해서. 자,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오늘의 책은 뭔데라고 지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직 제목은 말했다 아까 한번. 네. 네. 그러니까 그 2010년에 컨설턴트로 데뷔하신 다음에 뭐 여러 편의 장편과 그리고 회랑 양떼 같은 단편집을 내셨는데 거기에 좀 이렇게 독특하게 끼어 있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에세이. 그 에세이가 잉여롭게 쓸데없게라는 2019년 1월에 아마 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에세이를 최근에 좀 늦게 이제 JYP랑 YG가 같이 읽고서 이거 재밌네. 그리고 이 에세이집을 소개를 할 때는 꼭 임 작가님을 모시자라고 합의를 보고 조심스럽게 출연 요청을 드렸더니 또 흔쾌히 응해 주셔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나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갔고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이런 책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거 재밌는데 언제 한번 봐야지 했는데 저도 이제 방송 준비하려 한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모든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목록에 쌓여 있는 채로 한 또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더 늦기 전에 한번 읽자. YG한테도 알려줬는데 저자도 딴 책 너무 많이 읽으니까 이걸 또 안 읽고 미뤄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보고 본 다음에 이거 재밌다 이거. 특히 YG하고 같은 연배 작가가 쓴 거라서 옛날 생각 많이 난다. 열심히 꼬셔가지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다기보다는 그냥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츤데레 작가의 본격 추억 보정 에세이. 네. 딱 맞습니다. 정말 츤데레 작가 맞고요. 본격 맞고요. 추억 보정 에세이. 네. 그러니까 이 책은 1980년대, 1990년대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분들이라면 네, 그리고 뭐 한 90년대 중반 정도에 이제 대학을 다녔던 분들이라면은 그러니까 너무나 이 추억 여행을 떠나기에 좋은 책입니다. 국민 학생들의 추억 속 보물 상자를 꺼내다. 이런 표현도 표지에 적혀 있습니다. 표지에는 제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카피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표지의 오글거림과 이 내용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지의 오글거림으로 일단 꼬신 다음에 내용을 읽다 보면은 표지랑 너무 안 맞는데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왜?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은 굉장히 그 임 작가님스럽죠. 약간 시니컬하고 뭐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들으려면 듣고 말면 말든지 뭐 이런 식의 태도잖아요. 약간. 그래도 어쨌든 이 시절 인서트 코인 나오고 하는 이 좀 옛날 분위기의 이 이미지하고 내용하고 굉장히 잘 맞고 그 다음에 제목도 잉여롭게 쓸데없게 제목도 잘 지었어요. 이 제목은 누가 지었습니까? 제가 지었던 것 같아요. 네. 제목 좋아요. 좋아요. 자, 그 제목과 관련된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 임 작가님 이야기를 듣겠는데요. 이게 7쪽에 나옵니다. 이제 쓸데없이 소중한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다. 쓸데없다는 걸 고상하게 한자어로 바꾸면 잉여라 부를 수 있다. 잉여의 생산물이 처음 등장하면서 인간 사회에는 경제가 생겼다. 그리고 잉여의 생산물에 기대어 미를 추구하는 부류가 생겨났는데 이것을 예술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잉여를 지닐 수 있는가는 인간 역사에서 오랫동안 발전의 지표였다. 어쩌면 그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쓸데없는 것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고 믿는지도 모르겠다. 예. 지금 YG는 전자책을 봐서 그런데 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쪽에 있습니까? 이 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언제 왜입니까?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형이 1인 출판사를 열게 되면서 원고를 내놔라라고 협박을 해가지고 무슨 원고를 줘? 라고 하니까 뭐든 써라. 너 뭐 옛날 얘기를 쓰든 뭐를 쓰든 일단 써와라 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였어? 예. 아니 그 JYP는 포착을 못한 것 같은데 저는 알았는데 판권 페이지를 보니까 이 출판사 편애니가 임 아무개로 이렇게 약간 돌림자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책 속에 가끔 등장하는 형이 어쩌면 출판사 사장님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우리 저 태순이 형님. 네. 그 임 작가를 뭐죠? 동시상영 영화관에 처음 데리고 간 인도하신 그분. 예. 그분이 지금 작은 출판사 사장님이 되셨군요. 예. 그래가지고 저한테 형이 출판사를 열었으니까 네가 책을 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형이 협박을 출판사를 해가지고. 열었는데 동생이 작가인데 한 권 원고 하나 내놔 이거였군요. 시작은.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약속을 했죠. 일주일에 한 편씩 뭐를 써보겠다. 그래서 모아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막 뭐 책 내느라고 바쁠 때여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편씩 한 20개 꼭지 정도를 묶어가지고 형한테 줬고 그 중에서 이제 그나마 관련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출연해서 나온 책이 이제 이 책이 된 거죠. 그 이 책을 그 어떤 분들이 읽으면 제일 좋냐면 일단 책걸상 애청자들 중에서 연배가 출생 연도가 한 65년에서 한 85년 정도 사이? 네, 그렇죠. 그 정도면 되겠죠? 네네네. 지금 임 작가보다 한 10살 많은 사람부터 10살 어린 사람들 그 정도 사이. 네. 예. 그 20년 안에 출생하신 분들이 읽으면 무조건 걸려 어딘가에서. 어딘가에서는 맞아 나도 이랬어라고 딱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의 모든 게 다 걸렸어요. 그치? 네. 뭐 최근에 레트로 붐이니까 네. 젊은 분들이 찐 레트로가 뭔가 궁금하시면 읽어보셔도 맞아. 괜찮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 65에서 85년생 아닌 분들은 예. 이 세대는 이랬던 거야. 예를 들어서 뭐 2000년생이 이걸 본다 그러면 예, 우리 그렇죠. 엄마 아빠 세대는 이러고 놀았던 거야.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네요. 뭐 이렇게 인싸들이 놀았던 방식은 아닌데 네. 당시 아싸들은 어떻게 살았나 아주 잘 나와 있죠. 그런데 저는 또 약간 위화감이 느껴진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 지방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포잖아요. 목포에서 태어나서 10대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 있냐면 이 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래도 수도권에 살았잖아요. 안양이지만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그 지하철을 타고 꾸역꾸역 서울로 가서 그 서울에 있는 인싸들의 노는 세계에 이렇게 접속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위화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 네. 용산 뭐 세운상가 이런 얘기들 나오면은 뭐 반포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근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인싸들은 용산 세운상가 반포 이런 데 안 갔습니다. 맞아. 예. 진짜 인싸들은 어디 갔죠? 그때 보통 압구정동에서 압구정에서 놀 땐가 그때 예. 이미 압구정 아니면 신촌이 그때 핫한 데였었죠. 당시에. 자, 그래서 이제 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국 임성순이라는 작가의 이 소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다 타이밍 놓치고 읽은 지 오래되고 해가지고는 좀 뭐 어쩌지 이러고 있다가 새로운 책을 한 권 읽은 김에 오늘 모시면서 사실상 잉여롭게 쓸데없게 특집인 동시에 오늘 임성순 특집으로 해가지고 네. 거기에다가 잉여롭게 쓸데없게를 고른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그 JYP나 YG가 읽어봤을 때 책걸상 애청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 너무나 좋아하실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자, 1부는 요 정도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잉여롭게 쓸데없게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목만 얘기한 회랑양떼 이 훌륭한 단편집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작품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와주십시오. 예.